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보충 문제 드릴 겁니다. 1번 문제예요. 좀 몇 가지 좀 보충하는 것들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답이 뭐죠? 5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5번 보시면 무효업자 갑은 밀수 자금으로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 그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뭐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럼 결국은 표시도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요 5번은 뭐 할 수 있죠?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이 답이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그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밀수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뭐죠? 무효입니다. 2번 다음 중 103조와 관련된 판례를 연구한 것이다. 틀린 것은인데 칸이 부족해서 4개만 넣었는데요. 1번하고 2번을 좀 비교하셔야 돼요. 1번을 보시면 도지사에게 청탁하여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청탁 교재비조로 금원을 교부하면서 함과 동시에 그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금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서 무효이다. 물론 당연히 무효죠. 그죠? 근데 2번이 보시면 의사시험 합격을 위한 교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던 계약을 회소시키고 위 금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새로운 계약은 무효이다. X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새로운이란 말입니다. 자, 일단 1번처럼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면서 불법 원인급여인데 돌려받기로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그렇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면서 새롭게 다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을과 첫 계약을 하면서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증여해주고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면 이별하면 이때는 반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반사회적 무효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둘이 뭐죠? 헤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몇 개월 후에 재회했죠. 다시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을이 갑한테 뭐라 그래요? 오빠 잘 지내? 이러겠죠. 그죠? 갑이 이제 그런 거죠. 야, 그때는 내가 떼부지 않는데 지금 완전 개거지거든. 그때 이거 돌려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좋대요. 이렇게 새롭게 반환하기로 특약을 하면 요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따라서 다시 계약하는 건 새로운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요 1번, 2번 구별하시고 이것도 언론에서 보도된 적도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맞습니다. 3번이죠. 민법 108조 2항 제3제에 관한 판례 태도를 적은 것이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다 맞습니다. 헷갈릴까봐 다 맞게 했고요. 다 맞게 했고, 제3자를 먼저 정리해보자는 얘기예요. 기억은 제3자 개념이죠. 읽어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니은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자는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데, 디귿번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채무자는 언제 돈을 빌리게 되냐면 채권 양도 전에 돈 빌렸겠죠. 그러니까 채권이 있어야 양도할 거 아닌가요? 그죠? 따라 대답하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고요. 리을번 가장매매 매수료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가등기를 취득했다면 이 사람은 가장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죠. 근데 미음벌을 좀 기억하자는 의미인데 이건 어떤 문제냐면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를 하고요. 요 후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방금 읽어본 리을건 지문에 따라서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요때 약정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장매매 전에 약정을 했고 가등기는 가장매매 후에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을 제3자로 봐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약정을 언제 했기 때문에 가장매매 전에 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미음번 갑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당해 부동산의 을 앞으로 가등기를 격려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의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집행 우려하여 병에게 가장양도한 후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요. 물론 가등기가 된 시점은 가장양도 후지만 약정을 언제 했습니까? 가장양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하나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유법 기망행위 왜 이루어졌습니까? 제3자고요. 그 다음에 시읍번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프린트들은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좀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 결론 부분 주의할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몇 분이 또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오전에 좀 오셨다 싶으면 야간에 좀 인원이 적으시고 오전에 좀 인원이 안 왔다 싶으면 또 야간에 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날씨는 트럽게 덥고. 자, 29페이지 13번 착오에 관한 문제를 풀어봅니다. 정리를 좀 해봐야죠.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효과는 일단은 뭐죠? 유효하죠. 다만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착오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과거에는 냈다 안 냈다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착오에 대해서 무조건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요. 좀 까다롭고 잘 틀리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리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개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첫째, 규범적 해석을 전제를 한다. 저번째 기억나시죠?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뭐가 발생할 수 없죠?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리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표시죠. 그러니까 표시가 되면 돼요. 그 동기에 대해서 합의까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이거 조심하시고 또는입니다. 그 말은 뭐죠?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아니면 뭐죠? 표시가 안 됐더라도 유발이 되면 그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또는이니까 표시가 안 됐더라도 유발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할 것이 그닥 많지 않아요. 첫째, 표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해야 되고요. 일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두 번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개별적으로 따로 기억할 것은 뭐죠?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하죠? 취소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입증이죠.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결국은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입증은 취소하고 싶은 표의자가 착오자가 입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역으로 단순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죠? 차이점이 뭐냐?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고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였죠?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이것은 뭐죠?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중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함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겠죠. 효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취소해서 할 건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착오 자체는 뭐하지 않죠? 위법하지 않고 불법 행위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죠? 해제 후에도 마이크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해제 후에도 착오의 요건을 갖췄다면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착오를 풀 수 있는 정도고요. 요게 이제 한 문제짜리니까 양이 많지 않죠.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칠판 하나를 다 정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양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분야니까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문제를 마치시면 되겠죠. 문제 풀어보죠. 13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우리 민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죠? 2번 중요 부분의 착오의 의사표시의 경과실. 경과실은 뭐죠? 과실이죠.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하면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가 없죠. 3번 표시기관이 본인의 의사표시를 잘못 표시했다면 이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죠. 따라서 화해계약은 그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아요. 답은 5번인데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하고 착오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요. 착오를 이유로는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의고 무과실이면 뭐가 성립하죠?
담보 책임이 성립하니까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5번.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선이죠. 매수한 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과실이 없다는 의미 되고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때는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묻고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잘 내는 형태의 지문은 아닌데요. 그래도 하자 담보 책임 성립하면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는 게 결론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14번이죠.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설명은 1번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 의사표시를 한 자니까 누구죠? 표의자죠. 착오자죠. 표의자는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착오임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명령지문이죠. 2번 판례는 동기 착오일지라도 그것이 중요 부분이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동계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유발되면 착오 문제가 되고요. 거기다가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리 중요 부분이라 하더라도 표시가 안 됐고 상대방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현실 매매 경우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런 것들 참 힘든데 외워야 될 건 아니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개똥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말똥이 땅이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개똥이 땅인 줄 알았는데 말똥이 땅이어서 이전 등기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이에요. 우리 착오는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정상적으로 이행됐음을 전제로 해요. 무엇과 구별하셔야 돼요? 채무 불이행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개똥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말똥이 땅이에요. 이전 등기가 됐다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고요. 착오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정상적으로 이행됐음을 전제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4번 판례는 토지의 경계나 그 면제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본다. 면제에 관한 착오가 뭘까요? 이거죠. 수량 지적 부족이죠. 면적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중요 부분이 아니고.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으로 봐요. 5번 다수가 판례에 의하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근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는 말은 전혀 없다는 의미를 일으키거든요. 아, 참 힘드네. 이렇게 기억하죠. 우리 수험적으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을 기억하자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 4번, 5번의 취지는 손해배상 책임지는 경우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 틀린 거라는 의미 같은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 그죠? 학설 같은 건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물론 학설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학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학설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1번과 5번 두 개가 답입니다. 너무 찢어 밝히시면 힘들어지니까 1번과 5번이 답이에요. 넘기셔서 15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됐다. 건축법 제한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계착오죠.
다시 말하면 지문에 나와 있는 목적의 불능이다 이러면 이전 등기를 못 받는 것이 뭐예요? 불능인 거고요. 등기를 받긴 받았는데 목적대로 뭐 하지 못하게 됐어요?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불능 문제가 아니라 뭐죠? 동기의 착오이므로 1번은 뭐죠? X점. 2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뭐가 존재하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고요. 따라서 중요 부분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형용 의사표시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부동산 시가죠. 시가 가격에 관한 사고는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5번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해요. 요거죠. 수량 지적 부족이죠. 요거는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착오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보세요. 외형상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이죠. 그럼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요거죠. 해제된 후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2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면 취소할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착오에 있더라 더 이상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점. 답은 뭐죠? 2번이고 3번은 요거죠. 동기가 표시가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그 동기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4번은 뭐죠? 요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다.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 5번은 중대한 과실의 개념입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해요? 현재 결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7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2번 자 읽어볼게요. 상대방의 경계선 침범 주장에 따라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동계착오입니다. 근데 누가 주장했냐면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상대방이 착오를 뭐한 거죠? 유발한 거죠. 다시 말하면 경계를 침범한 줄 알고 보상금을 줬는데 침범을 안 했다. 그러면 보상금을 주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인데 상대방의 주장에 따랐다는 말은 결국 유발된 동계착오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3번 보신데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친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진품이 아닌 도자기를 고로총자로 잘못 알고 고가를 매수했어요. 이렇게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이 앞에 이제 뭐가 빠져 있냐면 소개한 자를 과신 신뢰한 나머지 요 말이 빠져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당연히 고려총자를 구입하면서 감정해봐야죠. 수십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죠? 수천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감정 확인을 안 했냐면요. 소개한 자를 과신해서 신뢰해서 확인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판례는 타인을 신뢰해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3번 해가지고 3번에다가 소개한 자를 신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소개한 자를 신뢰해서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거는 뭐예요? 과실입니다. 현저하게 주의 의무에 결여되진 않았다. 중과실은 아니란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많이 보셨죠? 공장을 지으려는 사람이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혀 확인 안 했어요. 그럼 뭐죠? 중대한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죠. 5번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했어요. 그럼 목적물이 잘못됐죠? 왜요? 중개업자를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이거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고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냐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지가 알아서 샀다면 그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이니까 뭐가 돼요? 중대한 과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인가요?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지인이 계집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말은 계집을 사겠다고 한 거죠.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므로 1번이 뭐죠? 답이 되죠. 비교할 것은 뭐죠? 4번이죠. 4번 지금 보시면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했다. 5표시 무효 원칙이죠. 5표시 무효 원칙은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요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요 1번과 4번은 다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 다른데 1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X고 4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뭐죠? O죠. 계속 내고 있어요. 이게 25회 때인데 최근에도 계속 내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좀 볼까요? 2번 법률에 관한 착오 뭐가 있을까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짓지 못하게 됐다. 물론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그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그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그죠? 따라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맞죠? 3번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다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명백한 경우 이것도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따라서 뭐가 돼요? 중요 부분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5번 토지 소유자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이죠. 누가 설명해 줬습니까? 공무원이. 그러면 공무원이 유발된 거죠.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자, 넘기셔가지고 19번입니다. 갑은 을의 A 토지를 주변에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집가 상승을 기대하여 10,000제곱미터를 10억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졌고 측량 결과 그 면적도 500제곱미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두 가지가 문제네요. 개발 계약이 있어서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개발 계획이 없었다. 땅을 사게 되면 뭐죠? 동기의 착오죠. 따라서 표시가 되거나 유발돼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또 10,000제곱미터를 샀는데 몇 제곱미터요? 500제곱미터가 부족하네요. 수량 부족, 지적 부족이죠. 그럼 이거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1번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2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착오, 가격에 대한 착오도 아니고요. 가격에 대한 착오라 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3번 500제곱미터가 부족한 것은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4번 갑이 개발 계약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다면 갑은 개발 계약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차 권리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헷갈리지 마세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와 다르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언제 뭐예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죠. 동기차고는 뭐예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죠? 유발된 경우. 그죠? 차이가 있어, 그죠? 다시 말하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표시가 안 됐다면 차권리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뭐죠? 유발돼야 비로소 차권리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갑을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에 소문을 낸 경우라면 갑은 개발 계약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상대방이 그 착오를 뭐 했죠? 유발했죠. 지가 헛소문을 냈다는 말은 지가 뭐가 됐어요? 유발했다는 얘기니까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이런 면제는 참 문제가 좋죠. 그죠? 20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 동기의 착오고요. 2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만 되면 돼요? 표시만 되고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X.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3번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가. 다시 한번 말하면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입증하면 되고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입증합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중요 부분이만 입증하면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뭐 할 필요는 없죠? 입증할 필요는 없죠. 중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착오는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니까 5번도 먼저 맞는 질문이죠. 문제들이 아주 하나같이 다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집이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뒤에 정답 번호가 막 그죠? 그죠? 막 그래서 막 저도 막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막 짜증나고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막 불만스럽죠. 그죠? 이런 거지같이 막 이렇긴 한데 뭐 오답도 거의 없고 아까 그 두 개로 하자는 거는 뭐예요? 의견의 차이인 것이지 오답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험제로 뭐죠? 둘 다 맞는 걸로 기억하자. 이런 얘기인 거고요. 오답도 없고 문제도 아주 좋아요. 진짜 아주 진짜 다양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꼭꼭 집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보면 분명히 확실하게 뭐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 강박이가 의사표시죠. 일단 사기는 뭐죠? 기망, 속였더니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죠? 기망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고지의무죠. 신의칙상 고지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암소리 안 하는 침묵으로도 뭐죠?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은 아니고 그 기망이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은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비난 가능성의 존재죠. 비난할 정도여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사기가 될 수가 없고요. 요 고의는 무슨 고의 되냐면 2단의 고의여야 돼요. 따라서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죠. 재상상 손해를 입힌다는, 가한다는, 입힌다는, 가한다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였고요. 그 기망으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요놈에게 손해를 입히겠다. 이런 고의까지는 뭐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해 보자고요.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고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기는 뭐가 없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사기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인과관계죠.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죠. 강박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잘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낼 것 같단 말이죠.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관련된 사건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강박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강박 자체는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기억나시죠? 또 강박 자체는 뭐는 아닙니까? 비진의 표시, 진양 의사 표시는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이것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법해야 됩니다. 이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비난 가능성을 말하는데 둘로 나뉘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서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하죠. 그래서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뭐죠? 정당한 이익이지만 안 갚으면 때려주겠다. 안 갚으면 집에다 불 질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아냈다면 그것도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해요. 보통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뭐가 나오죠? 고소, 고발이 나오죠. 고소, 고발 자체는 정당한 거죠. 따라서 고소, 고발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돈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되고요. 세 번째,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는 어떤 고의여야 됩니까?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그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죠. 그 다음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강박의 인과관계도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뭐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요. 요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 뭐죠? 위법하죠.
위법한 것이니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별도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병이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 이렇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언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이때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친 놈, 강박한 놈, 병한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겠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동의하시죠? 그럼 결국은 취소를 못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X. 이해되시죠? 취소를 안 해도 무슨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다시 말하면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병을 둘로 나누죠. 만약에 피용자 직원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뭐죠? 제3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병이 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갑은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21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뭐 안 읽어봐도 되겠죠. 자,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는 선의임을 뭐 받죠? 추정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대형 백화점에서 사기 세일 했어요. 명백히 뭐가 있죠?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위법한 기망 사기가 되고요. 3번 우리가 아까 차고와 하자 담보 책임은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었죠. 조심할 것은 사기와 담보 책임은 달라 이거죠.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제3자의 사기행위인데 이런 말이죠. 제3자가 사기쳤을 때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5번입니다.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했어요. 보증계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는 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자고 갑이 뭐죠? 채무자란 말이죠. 근데 병이 보증을 섰어요. 누구하고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지 채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사기나 강박을 쳤다면 당사자가 아닌 뭐죠?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으므로 상대방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에서 채무자는 계약의 뭐가 아닙니까?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은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 보증계약에서 채무자는 뭐죠? 제3자입니다. 22번이죠. 작년도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뭐죠? 이거죠.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침묵도 기망 사기다. 자,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런 사실에 대해 당연히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그것은 뭐죠? 기망이고 사기인 거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죠? 아, 밤에 퇴근해가지고 베란다 문을 쫙 열었더니 앞에 어떻게 공동묘지가 쩌르르 펼쳐진다면 가끔 토끼들도 막 날아다니고, 그죠? 환장하겠죠.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취소를 못해도 손해배상을, 취소를 안 해도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해요. 자, 요거죠? 위법성. 비난 가능성이 뭐예요?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뭐예요? 제일 식당 가면 조심할 사람이 누구죠? 이모. 이모 이거 맛있어요? 맛있다 해서 먹었는데 맛이 들을 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검찰에 사기로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는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 뭐가 아니죠? 위협하지 않은 거죠.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장사가 잘 된다라고 얘기해요. 상가를 분양받고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위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기당했다는 거 다 사기 아니에요. 땅값이 오를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샀거든요. 근데 땅값이 안 올라요. 왜요? 사기 아닙니다. 왜요? 땅을 파는 사람이면 당연히 땅값이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그거 비난할 수 없어요.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인 거죠. 보시면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탄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수의 과장된 선진 광고는 장사가 잘 될 거라는 뭐죠? 과장 광고는 뭐죠?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고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3자가 사기를 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는 상관없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2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뭐죠? 기망의 개념이고 2번 보시면 타인의 과실이 있는 기망이 어디에 걸리는 거죠? 요거죠. 고의로 속여야 뭐죠? 사기다. 과실로 기망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다. 그죠? 자,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쭉 훑어보고 다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봐요. 여러분들이. 근데 보면은 여기서 막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거든요. 그죠? 또 아니면은 어떤 행동을 하죠? 딸딸딸 외워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많은 것을 뭐 한 거예요? 추적한 거니까 뭔가를 새로운 거를 막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민법은 고의화되고 과실로 기망하면 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과실로 기망하면 사기 이렇게 아니라 뭐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뭘 곱씹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공부하는 거는 뭔가 새롭고 특이한 거를 많이 암기한다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뭘 곱씹어 가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A4 용지에 이게 다 적혔잖아요. 그죠? 한 페이지.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서 그냥 어떻게 이러면 끝 안 된다고요. 그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뭘 고씹어야 돼. 그래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이거는 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팍 나오는 거지. 그죠? 3번 의사표시자의 기망이 이루는 착오는 주관적인 것으로도 족하고 요거겠죠?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 없고 뭐죠? 주관적인 거 중요하고 그 착오는 동계 착오라도 무방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사기에서는 대부분이 다 뭐죠? 동계 착오죠. 그죠? 뭐 땅값이 오를 줄 알았는데 땅값이 안 오르다. 다 동계 착오죠. 4번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행위라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요거죠.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해, 재산 손해를 가한다는 고의는 뭐죠? 필요가 없다. 그죠?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한 흠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매도한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중촉적으로 경합한다. 잠깐만요. 뒤에 컨닝 좀 할게요. 해설은 뭐 중첩적인 게 아니라 뭐죠? 선택적으로 경험한다. 그래서 뭐죠? 틀렸다고 하는 얘기죠. 해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사기와 하자 담보층 뭐 할 수 있어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니까 중촉적으로 경합한다는 말은 둘 다 행사한다는 얘기니까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닥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네요. 24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뭐 개념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입니다. 자, 요거죠.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지 의무. 그럼 볼까요?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 걸쳐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지금 임차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죠? 임차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양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가 있는 거죠?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침묵한 거니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강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가지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될 정도라면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죠? 무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X고요. 4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일반적인로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이것도 X죠. 다시 말하면 고소고발 그 가차는 뭐예요? 정당한 거죠. 이것이 위법한 강박이 되려면 무엇을 취득할 목적이 돼?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되니까 이거는 뭐죠? X가 되고요. 5번입니다. 은행 출장 소장이 나오죠. 자, 은행 출장 소장은 은행의 피용자일까요? 대리인일까요? 예, 대리인이죠. 우리가 피용자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출장 소장이나 지점장은 직급과 상관없이 대리인으로 평가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출장소, 자신의 지점에 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출장 소장이 하고 지점장이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좀 이따 하겠지만 사자와 대리의 차이점은 누구예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이잖아요. 본사에 근무하는 부장, 뭐 차장 이런 사람들은 다 피용자예요. 대리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CEO가. 사장이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의사결정에 뭐죠? 보조 내지는 뭐 참가하는 정도니까 피용자고요. 지점이나 출장소장은 다 뭐죠? 대리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점, 자신의 출장소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지점장이 하고 출장소장이 하는 거니까.
따라서 출장소장은 뭘? 대리니까 출장소장이 기망을 했다면 본인,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따라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뭐죠? 2번이고 주의하시게 되겠네요. 예. 누가 의사를 표시해요? 얘가요? 얘가 얘한테 해서 얘가 얘한테 의사 표시한 건데? 이 사람이 얘한테 사기 강박하는 바람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한 거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피용자 사자라면 얘는 뭐죠? 제3자니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얘가 얘의 뭐예요? 대리인이라면 을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시간 없어요. 그죠? 실전 다 돼가서 지금. 25번입니다. 갑의 저당권 포기로 인한 등기 말소 후 제3자 을이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강박을 이유로 저당권 포기 의사를 취소했는데 이에 대해 옳은 것은 1번 을이 선인 경우에만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뭐 당연히 뭐죠? 1번이죠. 왜냐하면 을은 뭐요? 제3자고 사기 강박을 이루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요. 26번이죠. 갑은 병에 강박에 의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1번 갑이 강박으로 인하여 증여한다는 것을 을이 알고 있는 경우 갑은 그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이 강박으로 인하여 증여한다는 것이 실수로 알지 못한 경우 과실이죠. 갑은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악의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이 무과실한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죠. 을이 병에게 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적은 뭐가 돼요? 제3자고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보호가 됩니까? 선이기만 보호가 되고요. 꼭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취소의 상대방이다. 원래 법리 상대방에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를 볼 수는 없다는 말은 요거죠. 사기도 일단은 의사표시는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고 강박도 뭐죠? 의사표시는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된 거죠.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